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1, 2, 3, 4 미술이 들어간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미술 수업 재밌게 할 거야? 양정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이 들어간다가 이거예요? 미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모나리자 가발까지 코빅 의상팀에 여쭤봤는데 남의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뭐죠? 조상화 읽기. 아우, 조상화. 조상화도 있지만 또 화가가 스스로를 그린 그림을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화상 되게 많이 해요. 아 진짜요? 우와 저런 심리는 뭐예요? 자화상을 유독 많이 그리는 자기 얼굴을 제일 잘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술의 역사에서 자화상을 그린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모델을 못 구하니까 자기를 열심히 그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결합되기도 해요. 분명한 거는 자화상을 그린다는 거는 자기 고민을 많이 가진 작가인 건 확실한 거죠. 셀카의 원조들을 한번 또 보시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카도 무엇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자화상은 화가가 스스로의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가져온 거는 좀 엉뚱한 거일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 자기 생애를 정리한 책을 쓰고 그게 표지가 이 사진이었어.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영정사진이자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어떠세요? 약간 눈썹의 모양이나 이 손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뭔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자신 있다. 그렇죠. 자신 있게 생각으로 세계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이게 그냥 우연하게 나온 이미지가 아니라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만한 작품을 패러디하고 있어요. 이게요? 네, 이 작품 보시죠. 듀러라는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약간 박명수 선배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도상 정면으로 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찍은 이 사진이 엄청나게 많은 보잡이 가미된 거기 때문에 디테일에 들어가서도 일치하고요. 빛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네요. 명암 떨어지는 거. 머릿결, 수염이라든지 초롱초롱한 눈, 흉내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손의 자세를 보면 서로 일치하죠. 중요한 거는 듀러의 작품도 베낀 거예요. 원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강복을 내리는 그 자세예요. 여기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거죠. 신성함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화가에 대한 재인식을 그림 속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화가 한다면 부모님들이 말리는 거 아시죠? 그럼 5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구나. 네, 돈 못 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듀러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화가를 뭐처럼 그린 거예요? 신처럼. 실제로 화가는 신이 될 수 있죠. 창조를 할 때. 아 무에서 유를 만들 때는 신의 능력에 다가가는 거예요. 화가의 독립선언서. 듀러는 바로 그 부분을 인식한 그림이라고 많이 생각이 되고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되게 비장해 보이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미지를 그냥 따왔을까요?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걸 거예요.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창조. 크리에이터라는 거예요. 나 기업인 아니에요, 여러분. 나 크리에이터고요.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예술가형 CEO, 창조적 CEO를 꿈꿨던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있는 거 아세요? 강렬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네. 윤주서의 자화상이고요. 국보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면으로 그리는 거는 부처님 아니면 왕. 맞아 맞아. 근데 이분도 전개에서 메인스트림이 안 되고 주변에서 머물던 삶의 한계가 그늘이 많았던 분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눈싸움 시켜요. 누가 눈싸움을 하면 아, 이거 100% 진짜 이게 그림이라 깜빡이질 않는데. 아니 두 분이. 서로. 우리 할아버지 눈이 훨씬 세죠? 정말 강렬한 이 레이저 눈빛이 나와요. 자, 그러면 누가 눈빛이 세요? 반 고흐랑 비교해보면 누가 눈빛이 셌어요? 아, 방거우는 지금 쫄았어요. 초상화 보는 것 중에 즐거움 중에 하나가 눈빛 보는 것도 즐거워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 나한테 의미 있는 작품 한 점이 되겠죠? 자, 또 자화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뭐야 목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근데 너무 그렇죠. 끔찍한데 카라바조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이 작가가 살인을 저질러요. 뭐 같은 동료화가를 시비 끝에 죽인 거죠. 교황이 목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쫓겨나가는데
그래서 자기 얼굴이 화가. 어머. 됐죠? 저 좀 사면해 주세요. 안타깝게 또 길 위에서 죽는 그 비극적인 운명을 하는 이렇게도 자기 얼굴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팔리는 건 안 팔리죠. 남의 초상화가 거래가 돼요. 거래는 다 잘 됩니다. 중요한 예를 짚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린 건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이미지나 기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그림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개성이 잘 드러나고 하나의 어떤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작품으로까지 인정이 되죠.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면 다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딜러거든요. 기획사이면서 작가들을 프로모션하고 그야말로 생계를 책임져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초상화를 여러 점 그린 사람들도 있어요. 인싸였네요. 인싸 중에 인싸였던 거예요. 몇몇 작품만 제가 뽑아오면은 하나는 르누아르, 그 다음 거는 세잔, 그 다음 거는 피카소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려준 거예요.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그 색채가 살아있고 부유하는 이미죠. 세자는 되게 멋있게 그려졌네. 고요한 어떤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전 피카소의 모습은 그럴듯해요? 같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 사진 저거 안 놔두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맞아. 자, 그러면 누구한테 본인의 초상화를 맡기시겠습니까? 세잔. 저도 세잔 세잔? 뭔가 있어 보여요. 맞아요. 전 피카소. 피카소. 저는 왠지 피카소가 그려주면 얼굴이 내게 조각난 것 같아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와 나다 고마워요 했을까 그렇지 봐도 않을 것 너무 같아. 궁금해. 근데 켄 바일러라는 사람이 초상화를 또 그려주기도 해요. 네, 보면 진짜 난해하다. 안 해요? 네. 진짜 모르겠다. 이거 일부러 놀리려고 이렇게. 실물이 훨씬 더 멋지신데. 놀린 거야 뭐야. 피카소가 진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그려주면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피카소니까. 자기를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재조직한 모습으로 원했을 수도 있겠죠. 서로 사이좋게 있는 거 보면 관계가 굉장히 웃고 좋았고요. 있으니 다행이네요. 행복한 결말? 행복한 결말인 거죠. 예, 예. 다행이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그 20세기로 올라올수록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착 분해하고 고민하고 사실 그래서 20세기가 자화상, 초상사진의 시기이기도 하죠. 난 누군가. 그 유명한 변기를 한 작가라서 예,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그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머 이건 뭐야? 깜짝이야. 신명 사진인 줄 알았다. 그래 이거 좀 약간 무섭다. 그래서 측면 사진, 정면 사진을 또 합성한 모습으로. 이 사람 원래 큐비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아 이런 게 큐비즘이야 또 사진으로 하면. 스스로를 진짜 작품의 소재로 나를 앞세워요. 뭐 그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앤디 워홀이에요. 요즘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가의 생애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장 또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뭐화시키냐면 브랜드화 시켜버려요. His depictions of everyday consumer goods and Hollywood icons had already jolted the art world and redefined an era. Andy Warhol himself, the enigmatic superstar. 유명해지면 그 다음에 작품은 자동으로 팔리는 이 메커니즘을 선제적으로 해나간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자화상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비슷하죠. 아까 듀샹이 촬영한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스스로 했던 얼굴, 어느 게 자기의 모습인지 이런 것들 드러내는 이런 자화상 보면 우리가 수업 공부한 게 보람이 날 것 같아요. 죽음 이런 실제로 이제 그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런 자화상들을 해요. 작가들의 작업실을 그 아카이빙 해놓은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앤디 워홀의 아틀리에랑 집이 있는 거예요, 몇 장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팝의 거장인데 전혀 다른 취향의 어떤 느낌이에요? 문이 막 사자 있는 막 그런 앤틱한데 막 되게 화려한 그런 가구들로 되게 가득 차 있고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정반대의 취향으로 되게 가득 차 있어.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진짜 아틀리에, 그러니까 작업실 딱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도 부모님 댁은 전혀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네요. 본인 취향이 확실하시고. 좀 엽기적인 거 하나 보여주면은 영국 작가 중에 하나가 자기 피를 몇 리터를 뽑아서 자기 얼굴을 만들어요. 선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한 재질로 이렇게 얼굴 뻔 따서 이렇게 아니 하는 거야. 흐물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냉동화되는. 이 작품은 항상 냉동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 와 대박이다.
예쁘다. 그래 얼어서 뭔가 하얗게 막 성에 낀 것처럼. 네. 이 사람들이 처음 이 이름을 알린 전시의 제목이 센세이션이에요. 어우 근데 정말 세죠. 세다 진짜 세다. 이 사람은 진짜 세다. 자기 피를 어느 정도 뽑아야 이걸 하는 거야. 4.5리터를 뽑았어요? 꽤 많아. 그러면 전시 끝나면 다시 피로 변하고요? 아니에요. 냉동고로 들어가요. 근데 이건 생명의 유한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냉동해놓고 녹아. 녹아서 흐르는 것까지 딱 전시해놓고 빼가는 것도 예술이겠다. 우리나라의 그 기마타라는 작가도 이미 하고 있고요. 얼굴을 얼음으로 만들고 그 녹아가는 모든 걸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가도 있기도 해요. 그것도 예술. 네. 서로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게 또 있고 이야기거리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린 살면서 좁아지잖아요. 작가들은 그 영역을 조금씩이라도 넓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잡음도 나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좀 참고 봐줄 필요도 있어요. 이거는 못 팔 거 아니에요? 야, 이걸 누가 사냐?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이런 걸 사야 쿨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걸 판다고요? 어디서 적십자에서 사가는 거야? 아니 삐리가 이렇게 일단 혈액형부터 가랬다고 확인해야겠다. 그러니까. RH O형. 한국 작가들도 20세기에 가장 힘든 게 스스로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 참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푸른 도포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세대예요? 40년대예요? 네. 1945년경으로 추정을 하는 그림인데요. 정말 이거- 멋진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도포에다 모자는 또. 응시하고 스스로의 화가라는 인식 같은 것들은 이제 붓이나 이런 걸 통하고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도포를 통해서 하지만 중절모 같은 걸 쓰고 있음으로써 댄디한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모습에 한국적인 거와 서양적인 것을 어떻게 고민하는 것들을 일찍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한국 회화의 명작이에요. 근데 이분 이거 하나 하고 없어요? 아니에요. 작품 엄청 좋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 이분도 검색해봐요. 완전 퓨전인데 이분은? 해방 이후에 우리들의 복잡한 삶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린 작가를 얘기할 때 이쾌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좋은 작가예요. 이분도 멋있다. 스스로를 진짜 작품의 소재로 정체성 실험하는 리키 리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자기가 이전 어느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냥 한 번 분장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래서 그 행동을 다 배우고 굉장히 재미있는 작가예요. 친구들은 친해져요, 진짜 그들하고 친해져요. 알긴 알고요. 예, 예. 보여지는 게 무엇이고 문화가 무엇인지 다양한 정체성을 넘나드는 제가 정체성을 생각하는 그 시각 때문일 거예요. 관계 안에서만 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시민사회가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초상화를 그리기 때문에 아니면 사진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세계이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많이 훈련을 했으니까 우리 크루들의 사진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건 기사 사진이잖아요. 그냥 보면 그냥 많이 찍는 흔한 사진이지만 다 이미지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자세는 굉장히 자신감 있을 때 드러내는 이렇게 연결된다고? 몸을 드러낼 때 하는 자세예요. 몸을 드러낼 때 하는 자세예요. 이게 왜 자신감이냐면 눈높이가 우리를 내려다봐요. 이 래퍼들이 많이 하는 자세이긴 한데 내리까는 이 사진 앞에 서면 우리는 당연히 아래로 깔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초기에는 이게 이제 왕공 귀족들이 하는 눈높이예요. 이게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막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제 래퍼들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이 은지호 씨는 요거를 이 코드를 쓰신 거죠. 꾸르베가 그린 그림 중에서 이런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게 있어요. 꾸르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도전 정신 이런 것들 굉장히 강했던 작가거든요. 그래서 꾸르베의 시선이 생각이 나서 이 작품하고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꼴배요? 꾸르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민호 씨 이건 언제 거예요? 위너 앨범에서 자켓 사진.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림자예요. 보통은 사람들은 얼굴에다 그림자 안 넣어요. 그러니까 프리즘이라는 컨셉을 잡으면서 그늘지게 좀 떨어지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림자가 등장하면 진짜 그림자예요. 고민이나 그늘이에요, 그늘. 예, 자기 번민과 고민들을 나타내고요. 렘브란트가 그린 것도 완전히 그림자 속에 자기 자화상이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뭔가 고민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 사용했던 건데 비슷한 쉐이드가 이렇게 얼굴 쪽, 특히 눈 쪽으로 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예술가들의 고민을 드러낼 때 좋은 그 생각인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장도연 씨의 예, 이 사진을 장도연은 맞죠? 사진 같은 잘못 사진을 사주신 것 갖고 와야지. 눈깔 개수만 같아요. 근데 이 자세는 굉장히 저는 이게 흥미로운 자세예요. 왜요? 손목을 개고 있는 자세잖아요. 네. 고뇌. 예, 예, 고뇌예요. 듀러가 그린 것 중에 이게 멜랑콜리아라는 그 이 사람의 유명한 판화에도 등장을 해요. 생각과 이런 고민과 우울함을 보여주는 자세예요. 이게 누구가 쓰면 좋냐면 사마리라는 여인인데요. 이분도 배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맡았던 역할을 보면 희극에 가까워요. 이런 걸 더 잘 살려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들이 많은 이미지들을 남기지만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릴 때는 좀 더 참고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걸 조금씩 그런 걸 읽어 나가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포즈이긴 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10번의 명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은지연 씨에게 미술이란? 미술이란?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왔어요? 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민호가 미술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 이미지가 한계 있다고 한정돼 있다고 약간 그런 것들 좀 깨기 위한 나의 표현 방법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화상을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미지로서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게 유익한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늘 과학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미술을 저도 사실은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겉핥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재미나는 게 많더라고요. 매력에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때는 오프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 귀가 안 빨개지도록 언제까지 미술 수업 재밌게 할 거야? 정말 저는 이게 항상 신나는 미술 나라 같아요. 예, 굉장히 다음에 심화반으로 할 때는 신나는 미술 나라로 해주세요. 너무 즐거웠고요. 새로운 얘기, 새로운 질문들 많이 들어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또 많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원 씨, 도영 씨, 민호 씨 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훈훈하게.